하루를 살다 보면 딱 한 줄만 지우고 싶다 싶은 순간이 있죠. 기분 나쁘게 했던 말 한마디, 괜히 힘만 빼고 돌아왔던 나의 선택. 아니면 그냥 오늘의 나 자신. 가끔은 그렇잖아요. 어제의 나를 오늘 살짝 수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우지 못해서 더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어정쩡했던 하루가 다음 날을 바꾸기도 하고요. 실수였던 선택이 예상 못한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더 나아지고 싶다는 신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하루든 적어도 스스로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유미의 뮤지컬 세포들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뮤지컬 데스노트의 넘버, 정의는 어디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일 뿐이야. 정의는 쓸데없는 이론일 뿐이야. 정의는 인간 사회의 기준이 되지. 그저 편한 대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전쟁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 정의의 깃발 들고 달려나가서 서로의 목숨 걸고 총을 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의미 없는 죽음일 뿐이야.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정의란 뭘까? 바보 같은 권력의 도구. 정의란 건 과연 누가 정한 걸까? 천눈먼 권력 가진 놈이 정해놓은 기준. 제대로 된 정의 진정 원한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해. 그게 가능한 걸까? 절대 불가능해. 인간은 그 사회의 정의를 위해 법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지. 어차피 법이란 건 구멍투성이. 악이 활개쳐도 속수무책 바람만 몰고 자신만의 정의를 찾아보는 거야.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 느끼지 않게 성공하고 그저 흐름 속에 숨죽인 채 살아가야지. 누구라도 별 수 없이 바보처럼 무시당하지. 그게 정의란 거야. 이 시대의 정의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정의란 그 너무한 꿈인가? 정의란 무언가? 돈을 버는 건 정의라 할 수 있나? 정직한 것은 정의라 할 수 있나? 복수하는 건 정의라 할 수 있나? 그냥 세계 평화 기원하면 그게 정의인가? 미친 듯이 따분한 이 세상 속에서 정의란 건 보이지 않아. 자신만의 정의 찾아낼 수 있어. 저 넓은 세상 바라보며 시야를 넓혀 그 무언가 나의 맘에 채운다면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게 답이야. 오늘의 첫 곡으로 뮤지컬 데스노트의 넘버, 한지상 배우가 부른 정의는 어디에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 중에 수험생이 있다면
드디어 수능이 끝났네요. 아마 주말 동안 수시 또 치르느라 논술 시험 같은 것 때문에 정신없이 시간 보냈을 텐데 수고했다는 말 너무 해주고 싶습니다. 수능이 참 쉽지가 않죠. 매번 저는 수능을 볼 때마다 제가 2번 정도 봤는데 제가 수능을 볼 때마다 모의고사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 될까라는 항상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인생을 쭉 놓고 봤을 때 정말 모든 걸 결정지을 것 같은 시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이 맞기는 하지만 인생을 막 좌지우지할 만큼의 시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하도 직업도 다양해지고 돈 버는 방법도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수능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을 조금 못 보셨더라도 그냥 대차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뮤지컬 데스노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연이고요. 이번이 4연째 올라온 공연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 5월 10일까지 꽤 길게 하죠. 이번에 10주년 공연이고요. 라이터 역할에 조형균 배우, 김민석 배우, 임규영 배우가 맡았고요. 엘 역할에는 김성규 배우, 산들 배우, 탕준상 배우가 맡았습니다. 램 역할에는 이영미 배우, 장은하 배우, 류크 역할에는 양승리 배우, 임정모 배우, 미사 역할에는 최서연 배우, K, 그리고 야가미 사유에는 오윤서 배우가 맡았습니다. 7개월 장기 공연이기 때문에 지킬 앤 하이드처럼 추가 캐스트들이 분기를 넘어가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지킬 앤 하이드가 처음에 1차 캐스팅을 공개를 하고 2차를 후에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10주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광호 배우와 김준수 배우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싹 다 바뀌어서 조금은 의아한 캐스팅이긴 했습니다. 2차 캐스팅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2015년 호리프로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데스노트의 뮤지컬 버전입니다. CGS 스튜디오에서 2015년에 초연을 올렸고요. 2017년에 재연까지 올린 후로 오디 컴퍼니가 2022년부터 받아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뮤지컬 제작사 시저스 컬처와 일본의 호리프로가 공동 제작을 했는데요. 2022년 3연부터는 판권이 오디 컴퍼니로 넘어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다른 데 가서 아는 척 하시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억해 주시면 참 좋고요. 기존과는 다른 뉴 프로덕션으로 공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매니아 애니메이션 원작 애니컬입니다. 2022년에 오디 컴퍼니가 이제 사가면서 논 레플리카 버전의 한국 오리지널 프로덕션으로 황골 탈퇴를 했습니다. 이 논 레플리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라이선스 작품이지만 수정한 하루를 살다 보면 딱 한 줄만 지우고 싶다 싶은 순간이 있죠. 기분 나쁘게 했던 말 한마디, 괜히 힘만 빼고 돌아왔던 나의 선택, 아니면 그냥 오늘의 나 자신. 가끔은 그렇잖아요. 어제의 나를 오늘 살짝 수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우지 못해서 더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어정쩡했던 하루가 다음 날을 바꾸기도 하고요. 실수였던 선택이 예상 못한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더 나아지고 싶다는 신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하루든 적어도 스스로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유미의 뮤지컬 세포들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뮤지컬 데스노트의 넘버
정의는 어디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일 뿐이야. 정의는 쓸데없는 이론일 뿐이야. 정의는 인간 사회의 기준이 되지. 그저 편한 대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전쟁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 정의의 깃발 들고 달려나가서 서로의 목숨 걸고 총을 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의미 없는 죽음일 뿐이야.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정의란 뭘까? 바보 같은 권력의 도구. 정의란 건 과연 누가 정한 걸까? 천눈먼 권력 가진 놈이 정해놓은 기준. 제대로 된 정의 진정 원한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를 찾아내는 기준으로 그게 가능한 걸까? 절대 불가능해. 인간은 그 사회의 정의를 위해 법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지. 어차피 법이란 건 구멍투성이. 악이 활개쳐도 속수무책 바람만 몰 뿐. 자신만의 정의를 찾아보는 거야.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저 흐름 속에 숨죽인 채 살아가야지. 누구라도 별 수 없이 바보처럼 무시당하지. 그게 정의란 거야. 이 시대의 정의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정의란 그 너무한 꿈인가? 정의란 무언가? 돈을 버는 건 정의라 할 수 있나? 정직한 것은 정의라 할 수 있나? 복수하는 건 정의라 할 수 있나? 그냥 세계 평화 기원하면 그게 정의인가? 미친 듯이 따분한 이 세상 속에서 정의란 건 보이지 않아. 자신만의 정의 찾아낼 수 있어. 저 넓은 세상 바라보며 시야를 넓혀 그 무언가 나의 맘에 채운다면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게 답이야. 나의 정의는 어디에? 난 찾아낼 거야. 정의는 어디에? 오늘의 첫 곡으로 뮤지컬 데스노트의 넘버 한지상 배우가 부른 정의는 어디에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 중에 수험생이 있다면 드디어 수능이 끝났네요. 아마 주말 동안 수시 또 치르느라 논술 시험 같은 것 때문에 정신없이 시간 보냈을 텐데 수고했다는 말 너무 해주고 싶습니다. 수능이 참 쉽지가 않죠. 매번 저는 수능을 볼 때마다 제가 2번 정도 봤는데 제가 수능을 볼 때마다 모의고사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 될까라는 항상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인생을 쭉 놓고 봤을 때 정말 모든 걸 결정지을 것 같은 시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이 맞기는 하지만 인생을 막 좌지우지할 만큼의 시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하도 뭐 직업도 다양해지고 돈 버는 방법도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수능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을 조금 못 보셨더라도 그냥 대차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뮤지컬 데스노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연이고요. 이번이 4연째 올라온 공연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 5월 10일까지 꽤 길게 하죠. 이번에 10주년 공연이고요. 라이터 역할에 조형균 배우, 김민석 배우, 임규영 배우가 맡았고요. 엘 역할에는 김성규 배우, 산들 배우, 탕준상 배우가 맡았습니다. 램 역할에는 이영미 배우, 장은하 배우, 류크 역할에는 양승리 배우, 임정모 배우, 미사 역할에는 최서연 배우, K, 그리고 야가미 사유에는 오윤서 배우가 맡았습니다. 7개월 장기 공연이기 때문에 지킬 앤 하이드처럼 추가 캐스트들이 분기를 넘어가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지킬 앤 하이드가 처음에 1차 캐스팅을 공개를 하고 2차를 후에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10주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광호 배우와 김준수 배우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싹 다 바뀌어서 조금은 의아한 캐스팅이긴 했습니다. 2차 캐스팅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2015년 호리프로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데스노트의 뮤지컬 버전입니다. CGS 스튜디오에서 2015년에 초연을 올렸고요. 2017년에 재연까지 올린 후로 오디 컴퍼니가 2022년부터 받아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뮤지컬 제작사 시저스 컬처와 일본의 호리프로가 공동 제작을 했는데요. 2022년 3연부터는 판권이 오디 컴퍼니로 넘어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다른 데 가서 아는 척 하시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억해 주시면 참 좋고요. 기존과는 다른 뉴 프로덕션으로 공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매니아 애니메이션 원작 애니컬입니다. 2022년에 오디 컴퍼니가 이제 사가면서 논 레플리카 버전의 한국 오리지널 프로덕션으로 황골 탈퇴를 했습니다. 이 논 레플리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라이선스 작품이지만 수정하고 각색이 가능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레플리카면 완전히 똑같이 해야 되는데 논이 붙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진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보는 버전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초연과 같은 서사지만 다른 이미지로 수용이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복잡한 조명기기들이 다 소멸이 됐고요. 대신 무대 위와 바닥, 양쪽 벽면 등의 총 4면을 1380장의 LED 패널로 빼곡히 둘렀습니다. 배우들도 그렇고 중소 크기의 소품들도 이 LED 패널 위에서 배치돼가지고 연기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설치였고 데스노트와 잘 어울리는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뮤지컬에서는 이런 버전의 무대 연출을 볼 수는 없는데 데스노트에서만 볼 수 있고 그게 참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큰 다른 설치물이 없어도 굉장히 꽉 채우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 연출이었습니다. 음악 감독은 김문정 감독이 맡았고요. 작곡은 프랭크 와일드혼이 했습니다. 우리 프랭크 와일드혼 너무 익숙하죠. 윤뮤새에서 자주 나오는 작곡가 중에 한 명인데 지킬 앤 하이드를 이 프랭크 와일드혼이 했죠. 2015년 4월 도쿄에서 초연됐고요. 같은 해 6월에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초연이 됐습니다. 한국 뮤지컬 사상 전 회차 전좌석 매진을 기록한 유일무이한 뮤지컬이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뮤지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스노트의 인기가 이렇게나 좋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곡 자체가, 넘버들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또 프랭크 와일드혼이 대중적인 뮤지컬 곡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유재석 씨의 말을 빌리자면 탑백 안에 드는 그런 후크송 같은 느낌의 넘버들을 잘 만들어내는 작곡가라서 그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데스노트의 극은 시계 초침 소리로 정확히 40초가 흐르고 사신의 손이 데스노트라는 타이틀을 적으며 극이 시작이 됩니다. 야가미 라이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라이토가 부른 정의는 어디에?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야가미 라이토가 누구냐면 탁월한 두뇌와 사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의 신 키라가 되어
세상을 정복하려 비밀스러운 계략을 펼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냉혈한입니다. 데스노트를 사용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망쳐가게 되지만 그의 극단적 행동들은 그가 데스노트를 손에 쥐기 전부터 지니고 있던 타고난 순수함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라이토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라이토가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고요. 이 키라가 된다는 거를 이해를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신이 데스노트를 떨어뜨립니다. 인간 세계에. 이 데스노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공책에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라이토 앞에 데스노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라이토가 세상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려가고 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제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있겠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들을 보이고 그 뒤에 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또 어떤 충돌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봐야 될 텐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수업 중인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펼쳐지는 곡이었습니다. 라이토는 법이 없다면 정의를 지킬 수 없다는 선생님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논리적이고 토론에 나올 법한 그런 딱 고등학교 논술 문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게 본인이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함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오만함에 빠졌을지 안 빠졌을지 저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박해나 배우와 강홍석 배우가 부른 불쌍한 인간입니다. 땅바닥에 달라붙어 꿈틀대는 인간들 부질없는 꿈을 꾸며 운명 앞에 맞서려고 해. 이거렇잖아 헛수고인걸 어둠 속에 불쌍한 인간들아 끝도 없는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네. 애를 써봐도 기다려봐도 아무 소용없어 그걸 모르고 무엇인가 보답이 있다고 기대하지. 따분한 날들이여 인간의 눈은 어차피 어떤 진실도 볼 수 없어. 꿈에 사로잡혀서 눈을 가리운 채 사랑 노래에 또 춤추네. 코미디인가 비극이겠지. 사랑하며 뒹굴며 애태우네 뭐 때문에 사랑에 울고 또 웃는 걸까. 다 멍청한 바보니까 인간의 삶은 어차피 빠져나가는 노래를 계속 주워 담으며 보상받을 날만 기다리면서 한숨 쉬네. 그저 꿈에 취해 기도와 저주를 하고 살고 죽고 사랑하고 먹고 잠자고 춤을 춰 멈출 수 없는 춤 인간의 목숨 어차피 사신 손끝에 달려있지 애처로운 인생들 너무 재미없어 못 참겠어. 인간 세상을 가지고 놀아볼까 그럴까 박해나 배우와 강홍석 배우가 부른 불쌍한 인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놉시스를 한번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과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던 천재 고등학생 야가미 라이토, 어느 날 우연히 데스노트를 줍게 됩니다.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힌 자는 죽는다. 이 문구에 뉴스 속보로 생중계된 범죄자의 이름을 노트에 적게 되는데요. 노트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라이토는 자신의 손으로 범죄자를 처단하여 정의롭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세계 각지의 범죄자들이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사람들은 범죄자를 처단하는 존재를 키라라고 부르며 신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인터폴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천재 탐정수사관을 경찰청으로 보냅니다. 그는 바로 전 세계의 미제 사건을 해결해온 베일에 쌓인 명탐정 엘인데요. 천재적인 추리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키라의 정체에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엘과 키라라고 불리며 데스노트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되고자 하는 라이토, 데스노트의 원래 주인인 사신 류크와 램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 다른 데스노트를 지닌 미사의 등장으로 이 둘의 대결은 더욱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패배를 모르는 두 천재의 치열하고 잔인한 두뇌 게임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정의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인데요. 과연 데스노트로부터 시작된 이 게임의 승자는 누구일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윤디 그러면 램은 누구고 류크는 누구예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램은 미사와 함께하는 사신입니다. 류크와 달리 인간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재밌거리를 즐기는 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의 삶이 추악하다는 생각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현명하고 매사에 늘 침착하게 대처하는데요. 하지만 미사와 관련된 일은 예외적으로 깊은 애정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신입니다. 류크는 사신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혼돈으로 가득 찬 사신인데 흥미거리를 쫓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인간에 대해 일말의 동정심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함께하는 야가미 라이토의 범죄 행동에도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그 모습을 즐깁니다. 둘의 그런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램과 류크가 진짜 사신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느낌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이전의 뮤지컬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분장과 그런 의상을 입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외계인 같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램과 류크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사신계의 램과 류크는 인간을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램은 인간의 삶이 안타깝고 애처롭다고 생각하지만 류크는 그냥 인간을 그저 유흥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도 들죠. 거인 마을에 가면 작은 소인국 사람들이 조금 장난감스러울 거 아니에요. 류크에게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인의 흥미를 채워주는 그런 도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나의 흥미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언제든 내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류크가 정말 더 냉혈한이라고 볼 수 있고 동정심 당연히 없고요. 감정 당연히 없습니다. 이 류크가 추구하는 건 온리 쾌락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나쁜 사신이죠. 성격이 못된 그런 사신인데 반복되는 일상의 지겨움을 느낀 류크가 데스노트를 인간 세계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생이 자꾸 쳇바퀴 돌듯이 그렇고 새로운 것도 없는데 좀 새로운 거 해볼 만한 게 없을까? 그냥 데스노트나 밑에 떨어뜨려 볼까? 하고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그거를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라이토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토와 류크의 관계는 미사와 램과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램은 어쨌든 미사의 일이라면 애정을 쏟고 해결해주고 싶어하고 미사 대신에 아파하고
없고 그런 뭐랄까요? 알 수 없는 모성애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류크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라이토가 본인의 흥미를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를 언제든 내칠 수 있는 그런 못된 사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에 따라서 결말이 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시놉시스를 설명을 할 때 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이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앞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램과 류크, 그리고 라이토, 그리고 미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때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곡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다음 곡은 정말 데스노트 하면 이 곡이고 이 곡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우리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던 곡이 있습니다. 홍강호 배우가 부른 데스노트 듣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정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태워버려야 해 불길한 노트 그렇지만 결국 썩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제거해야 해 이상하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빛나고 거리에는 환한 미소 넘치네 이 노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믿어야 해 썩은 인간들은 없애는 거야 이건 꿈이 아니야 지옥 같은 세상 뒤엎을 수 있어 심판의 시간 사로잡힌 영혼 비명을 질러도 물러서지는 않을 거야 각오했어 나의 인생 난 정의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 정의로운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썩은 세상 두고 보진 않겠어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되리 마이 FM 91.3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뮤직 안테나입니다. 무뎌진 감성을 일깨우는 시간 뮤직 안테나 음악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홍광호 배우가 부른 데스노트 들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정말. 저는 이 노래 시작할 때 홍광호 배우의 그 정말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나올 때 거기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데스노트를 보러 가지도 못하면서 이 곡을 내내 듣고 또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는 방송반 후배한테 이 곡을 음원만 좀 추출해 줄 수 있겠냐, 핸드폰에 넣고 다니면서 좀 편하게 듣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서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회가 또 새롭고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했던 그런 넘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각오했어 나의 희생. 난 정의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희생을 각오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행위에는 희생이 따르게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뉴스 속보로 라이토가 노트에 적은 인질범 오토하라다 쿠로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됩니다. 라이토는 데스노트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나는 고등학생인데, 난 끽해봐야 고등학생인데 지금 노트에 이름 하나 적었다고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고 보도가 되네? 내가 사람을 죽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곧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범죄자들을 심판하여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스러운 그런 오만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오만함이 결국에는 어떤 희생을 가져올지 저희가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초연 당시에 현재 한국 뮤지컬계의 스타급 배우들이 모두 원캐스트로 총출동하는 위험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스 사이공으로 영국 웨스트엔드까지 진출했던 홍광호가 한국 복귀작으로 데스노트를 택했다는 소식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조금 놀란 게 홍광호 배우를 예전부터 알고 있긴 했는데 이 데스노트가 복귀작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복귀작이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홍광호 배우가 미스 사이공으로 해외에 갔었던 게 정말 옛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10년 전이면 옛날이긴 한데 제 체감상 20년 전 이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럴 순 없었을 텐데. 무튼 그래서 조금 이게 복귀작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5명의 배우 모두 가창력이 수준급인 배우들인지라 스토리가 설령 정말 별로여도 노래만으로도 표값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광호, 김준수, 정선아를 비롯해서요. 위키드의 엘파바 역할과 겨울왕국 더빙판의 엘사 노래를 맡았던 박해나 배우, 당시 오디션으로 킹키부츠의 주연을 꿰차고 신예 스타로 떠오르고 있던 강홍석까지 노래 잘한다 하는 배우들이 주조연에 포진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시 메르스 여파와 공연장이 성남아트센터라는 성남아트센터가 조금 접근성이 좀 나쁘거든요.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전회차 매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한국에서는 데스노트가 유일무이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옛날이었나 싶긴 한데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또 다음 곡을 들어봐야겠죠. 서경수 배우가 부른 키라 듣겠습니다. 우리 사신들의 하루 일과는 도박이나 낮잠이야. 어떤 자극이나 변화도 없는 죽음 같은 권태로움. 가끔 여기 내려와서 인간들을 구경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멀쩡했던 놈은 없었어. 키라 키라 이건 뭐야. 가짜 구세주 키라
숨겨진 그의 정체 그냥 어린아이. 우리 사신들의 머릿속에는 야심이나 꿈은 없어, 어떤 철학적인 질문도 없어. 죽음 같은 권태로움 이제서야 봐줄 만한 구경거리를 만났어. 칼날 같은 너의 심판 모두 헤매이며 쇼한다. 키라 키라, 악마인 걸까 신일까. 키라 키라, 숨겨진 그의 정체 그냥 너란 녀석. 너 혼자 이 세상을 바꾼 줄 안다면 진실을 알려주지. 사실 바뀐 건 네 이름뿐이야. 그렇지 키라 키라, 넌 구세주가 아니야. 키라 키라, 멍청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차가 완전 좋아 베이베. 서경수 배우가 부른 키라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이 라이브였기 때문에 또 다른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서경수 배우가 류크 역할을 맡았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홍석 배우, 서경수 배우 이렇게 또 류크 계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홍석 배우가 또 류크와 잘 어울리지만 서경수 배우의 류크도 꽤나 잘 어울리는 그런 역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이 또 롤라로 같이 만나기도 했잖아요. 결국에는 킹키부츠를 하는 사람들이 류크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류크를 한 사람이 킹키부츠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류크는 데스노트를 준 라이토의 앞에 나타납니다. 라이토는 류크에게 자신이 키라라는 이름으로 숭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을 하고요. 범죄자를 심판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류크는 생각이 좀 다르겠죠. 라이토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심심해서 옛다 떨어뜨린 데스노트를 우연히 주운 것뿐이고, 그가 구세주가 아닌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류크는 라이토만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류크와 라이토의 관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디 컴퍼니에서 판권을 넘겨받은 후로 첫 공연으로 초재현과는 다른 뮤지컬로 보일 정도로 연출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ED 패널이 엄청 많이 깔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재현 때와는 달리 주조연 캐스트를 더블로 적용을 했고요. 복층 구조에서 단층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전 무대와 돌출형 부분이 사라짐 대신 무대 벽, 바닥, 천장이 모두 LED 화면으로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이었고, 그리고 미사의 사랑을 까고 넘버의 경우에는 아이돌이라기보다는 팝스타에 가까운 형태로 편곡이 되었는데, 저는 바뀐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미사 역할에 잘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두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2015년 초연 버전의 일본어 버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버전과 최근에 이제 불렀던 사랑할 각오를 비교를 하신다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초재현보다 세련되고 화려한 연출로 호평을 받았는데, 몇몇 씬의 의상이 촌스러워졌고, 그 미사 씬에서의 편곡은 초재현보다는 처지는 느낌이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렇긴 해도 흥행은 대박을 쳤고요. 연일 전성 매진으로 만원 사례를 기록해서 예술의 전당의 6주간의 연장 공연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연장 공연 2일 차인 7월 2일 밤 공연에는 막이 오르고 20분이 채 되지 않아 영상이 끊겨서 공연이 5분가량 중단되었고요. 이후에도 정상적인 효과음 출력이 되지 않는 등의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시도를 처음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런 엄마 밑에서 커서 그런지 냉장고나 뭐 TV나 자동차에 기능이 많아지면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너무 똑똑해지면 잔고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봐봐요. 갤럭시 핸드폰도 가장 튼튼했다고 하는 때가 갤럭시 2였나 뭐 그럴 때였어요. 뭐 집어 던져도 괜찮다. 벽돌 대신 써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튼튼한 버전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기계가 점점 더 섬세해지고 예민해지면 잔고장이 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ED 패널을 이렇게 많이 쓰고 모든 무대 연출을 그냥 뭐 사물이나 설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비싼 돈을 주고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기는 하죠. 저희 그렇다면 이 사랑할 각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K배우가 부른 사랑할 각오 듣겠습니다. 이 노래를 나의 히어로에게 바치고 싶어요. 키라에게. 모두 다 똑같아 내게 얘기하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서두르지 말고 나를 지키라고 하지만 내 맘은 터질 것 같아 세상 모든 사람 내게 등 돌려도 난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두려울 건 없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게 나야 Ready or not 어딜 가더라도 항상 불안했어 길을 잃어버린 고양이처럼 이젠 자신 있어 너와 함께라면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야 끝이 없는 길도 머나먼 미래도 나는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너와 함께라면 세상 그 무엇도 필요 없어 그게 나야 Ready or not I'm ready Yes I'm ready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 I'm ready Yes I'm ready 넘는 건 상처뿐이라도 I'm ready Yes I'm ready 그냥 날 믿어보는 거야 I'm ready Yes I'm ready 저 길 끝까지 가볼 거야 Right now Right now oh, yeah. Oh, yeah. Yeah. 뮤시즌 사랑해요 I'm ready Yes I'm ready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 I'm ready Yes I'm ready 남는 건 상처뿐이라도 No ready I'm ready 그냥 날 믿어보는 거야 I'm ready Ready 저 길 끝까지 가볼 거야 이제 멈출 수 없어 세상 끝까지 가는 거야 이제 멈출 수 없어 준비됐어 Yes I'm ready now
배우가 부른 사랑할 각오 들었습니다. 이 K가 맡은 역할이 아마네 미사라는 역할인데요. 인기 아이돌 가수인 미소녀입니다. 사진 램에게 받은 데스노트를 통해서 두 번째 키라가 됩니다. 키라인 라이토에게 첫눈에 반해 그를 도와 함께하길 원하는데요. 위기의 순간에 젤러스라는 사신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만일 거기서 멈췄다면 그녀는 평범한 소녀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키라와 사신의 등장으로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 내게 등 돌려도 난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기 아이돌 가수 미사의 콘서트장에서 불려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미사는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한 범인을 죽여준 키라 덕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며 이 노래를 자신의 히어로인 키라에게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각오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사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이돌이 된 친구여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잘못된 방향의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 하는 첫사랑이 다 그렇게 맹목적이고 약간은 좀 바보 같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미사가 딱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이토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미사의 감정이 어떤지도 계속해서 봐주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사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하고 램과 미사가 같이 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램과 미사의 관계도 같이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곡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다음 곡은 류이나 배우가 부른 나의 히어로 듣겠습니다. 울다 지쳐서 누워있을 때 내 옆을 지켜주던 사람 어떤 경험도 소중한 거라고 잊지 말라고 해준 사람 하늘을 나는 영웅은 아니지만 마법 같은 그런 힘도 없겠지만 내 최고의 히어로 날 믿는 법을 가르쳐준 그게 나의 히어로 그 따뜻한 미소 내 맘속의 히어로 차가워 보이지만 가슴 속은 따뜻하고 여린 우리 오빠 같은 사람 지는 것보다 거짓말한 걸 더 못 견디게 싫어하고 부지런하고 섬세한 사람 약속은 잊은 적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모두 돌아서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우던 사람 내 최고의 히어로 살아갈 힘을 보여주는 그게 나의 히어로 그 뒷모습으로 내 맘속의 히어로 누구나 그런 영웅 가슴 깊이 그리고 있겠지 나처럼 누구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네, 류이나 배우가 부른 나의 히어로 들었습니다. 저는 배우들이 저렇게 웃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런 것도 연기의 하나이기도 한데, 참 귀엽고, 그래, 사유가 저런 캐릭터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류이나 배우가 맡았던 캐릭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류이나 배우가 라이토의 여동생 역할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사유라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려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야가미 사유고요. 야가미 라이토였죠.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 쓰는 법을 누구한테 가서 좀 배우라고 할 거야. 라이토의 여동생으로 오빠를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아주 착한 소녀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오빠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오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오빠 바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에게 완벽한 히어로,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고 내 최고의 히어로, 내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가미 라이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동생 사유와 함께 미사의 콘서트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라이토인데요. 라이토는 미사가 키라에게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본인이 키라니까요. 라이토는 미사가 키라에게 감사함을 표현한 게 참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유는 그 말이 싫었다며 키라가 하는 짓은 잘못되었고 키라에게 오빠인 라이토를 보고 배우라고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한치 앞을 못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사는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범인을 처단해준 키라를, 사유는 정의롭고 다정한 오빠 라이토를 히어로라고 칭합니다. 둘이 같은 사람인데 지금 뭔가 굉장히 충돌이 생기고 있죠. 라이토는 범죄자를 심판하는 키라와 사유의 정의로운 오빠 라이토라는 자신의 두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다음 곡도 들어봐야겠죠? 다음 곡은 김준수 배우가 부른 게임의 시작입니다.